안녕하세요. 이제 2부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을 잘 들으셨으면은 이제 2강은 특수물건 사례이기도 한데요. 벌써 다사다난 이제 한 해가 또 지나가네요. 뭐 오프라인이 아니고 이제 온라인이다 보니까는 저도 직접 회원분들하고 이제 뭐 강의장에서 소통을 원하는 좀 그런 단점들은 있는데 이 시국이 빨리 좀 끝나고 나면은 그때쯤에 다시 뵙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많이 그립기도 하네요. 사람들하고 이제 항상 강의장에서 이렇게 얼굴 보면서 했었던 게 이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게 이제 좀 있으면 2년이죠. 만으로. 언제 끝날지도 알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경매 투자는 안 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특수물건이라고 해서 오히려 지금 대출 규제가 일어나니까 반대로 이쪽으로도 사람들이 시장이 많이 진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그만큼 진입률이 많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어차피 대출이 안 나오고 또 명의가 필요하다 보니까 명의가 필요 없고 어차피 대출이 나오지 않는 요즘 특수물건으로 많이 오기도 하는데 추후 나중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올 한 해 동안 특수물건으로 해결했던 사례들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입을 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수물건 자체에 있어서 검색할 수 있는 요령들,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제일 좋은 게 이제 그거죠. 사례죠, 사례. 실제로 일어난 사례. 가상이 아닌 현실로서 그 부분들을 설명할 건데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 이게 낙찰은 2020년도 7월 달에 받았는데 이제 올해 딱 끝이 났죠. 보통 뭐 단기로 발이 끝나는 경우야 뭐 2개월, 3개월 안에도 끝나는데 실제로 해결된 시점을 찾다 보니까 올해 딱 끝이 나게 됐는데요. 이게 첫 번째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물건을 보면은 대지예요, 대지. 대지라고 되어 있는데 면적이 1.9평입니다. 매우 협소하죠, 작고. 그리고 최초 감정 가격이 3,600만 원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매각이 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1등이 낙찰 가격이 5,050만 원. 그리고 2등 했던 사람이 아쉬운 거니까 차순위까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1등이 미납을 해버립니다. 미납을 했어요. 미납을 하고 나니까는 차순위 신고한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잔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가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마저도 잔금 납부를 하지 않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 1등도 미납, 2등도 미납이에요. 즉 미납이 되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입찰을 참여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현실이죠. 그 뒤에 새로 매각이 되었다가 유찰되고, 그 다음 또 매각이 되었다가 유찰되고, 이만큼 떨어지니까 어땠어요? 그때서야 저도 이 물건을 관심 깊게 보기 시작한 거죠. 저 사람이 왜 미납을 했으며, 제일 좋은 게 그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검색하면서 뭐 일반 물건 같은 경우야 뭐 시세를 보고 우리가 뭐 어떻게 말소 기준 권리를 찾고 명도할 거 간단하겠다, 뭐 문제 없겠다 하면은 대다수 시세 조사를 하잖아요. 그렇게 쉽게 보는 관념하고는 특수 물건은 조금 다르죠. 왜?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지 향후 전략을 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다들 어려워하는 분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진입할 때 당시, 그러니까 내가 입찰을 하려고 마음먹을 당시에 충분히 남들 모르게 내가 더 많이 안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다 수익으로 이루어지겠죠. 수익으로. 실제로. 낙찰받은 이 금액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2,883만 8천 원. 항상 저는 8838을 잘 씁니다. 나중에도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요. 약 한 2,900만 원 정도 입찰을 했죠. 제가 입찰할 때 희한하게 또 따라 들어오던 거예요. 뭐 사실 차순위하고 금액은 중요하지도 않아요. 어차피 낙찰 받는 게 중요한 거니까. 2,900만 원에 낙찰 받는데 토지가 약 2평이 안 되는 이 물건이 어디냐? 부산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여기 서면입니다. 서면. 서면이고 정확하게는 서면 점포 카페 거리와 여기 젊음의 거리 딱 중간 사이에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고 여기 부전도서관이라고 있는데 나중에 뭐 개발한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할 것 같으면 아마 섹터를 묶을 것 같은데 요 일대를 뭐 그건 지나봐야 되는 거고, 실제로 여기 사이에 젊음의 거리 사이에 골목골목으로 뭐가 많냐?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요 사이 골목골목으로 이렇게 실제로 저도 현장을 가봤고요. 많거든요. 그리고 요 사이사이에 전부 다 술집들이 질비에 있어요. 그 질비에 있는 거리고, 그러니까는 낮에는 조용한데 저녁 되면은 사람들이 서로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뜸하죠. 아무래도 뜸하긴 한데
나중에 뭐 다시 또 코로나가 해제되거나 또는 뭐 소멸된다면은 다시금 어떻게 이 상권들이 살아날 거라 그렇게 보고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과소 아주 작은 토지죠. 실제로 경매에 나와 있는 목적물에 있어서의 사진을 제가 발췌해 온 건데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토지가 실제로 요렇게 나중에 그 측량을 해보니까는 요만큼에서 가로 요거를 가로라고 봤을 때 약 한 6m, 20m 정도 됐고요. 여기가 한 30cm 정도 되니까 한 그쯤 되더라고요. 실제로 요렇게 토지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아마 미납했던 사람을 제가 추정해 본 결과 이 토지가 이 건물을 처음에 이제 건축 허가を신고받을 때 이 토지를 같이 포함해서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게 추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 토지 자체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낙찰받아가 소유권 이전함으로써 어떻게 이 뒤에 있는 건물이 맹지가 될 거라는 판단. 그 맹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위법 건축물이 되겠죠. 왜? 진입로를 확보하지 않고 건물을 올렸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건축 허가상에 문제가 생겨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사실 건축 호태선이라는 그때 당시에 허가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허가 났을 때 적법하게 났다면은 추후에 그게 달라지더라도 과세관 관할 건축가에서 그거를 책임을 별도로 묻지는 않는가 보더라고요. 물론 그쪽 부분에서도 더 디테일하게 따져봤어야 됐는데 사실적으로 저는 목적을 그렇게 보진 않았어요. 아마 미납한 사람이 그런 식으로 처음에 진입을 했다가 아마 그 부분이 해결되지 못할 거라 생각해서 그런가 보증금을 날린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차순위까지도 같이 날려먹었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전략 구도 즉 시각을 다르게 봤어요. 왜? 결과적으로 요만큼 토지를 측량을 했을 때, 실제로 이게 측량을 했던 사진이거든요. 측량을 했을 때 이 토지가 뒤에 있는 건물을 허물지 못한다. 어차피 법정지상권 성립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자, 그렇지 않는다면은 결과적으로 이 건물은 이 토지를 사용을 해야지 지금 여기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만약 이 토지를 제가 막아버리면 주차장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 땅을 사거나 그에 향응하는 뭘 줘야 돼요? 지료를 줘야겠죠. 자, 그러면 그 지료가 금액이 높다면은, 자, 역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연금으로 볼 수 있겠죠, 연금. 자, 낙찰받은 금액이 2,900만 원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월 1% 가까운 금액이 나온다면은 이거 확정적 수익이에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2,900만 원을 이제 뭐 국민연금이라 가정하고 내놓으면은 한 달에 뭐 25만 원 돈이 매달적으로 준다면 어차피 토지가 사라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 건물이 사라지진 않을 거고, 이 건물이 누군가 다른 사람이 향후 넘겨받더라도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이 토지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확정적으로 계속 돈을 지급해야겠죠. 그렇게 전략을 잡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설명을 해요. 있는 그대로. 이쪽 건물주인하고 만나서 설명을 하니까는 본인은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는 토지가 이제 지목이 돼지거든요. 돼지는 도로니까는 자기네들은 지급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정식적으로 소송을 이제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응했습니다. 토지인도와 어떻게 부당이득금 소송을 하게 됐죠. 실제로 소송을 하게 됐는데, 자, 그 기간 때문에 약 1년 정도가 걸려버렸죠. 올해 9월달에 끝이 나게 됐는데, 뭐 조정했을 때 조정도 하지 않았고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왔고 저희 측에서는 어떻게 직접 응대를 해서 들어갔습니다. 굳이 변호사를 쓸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도 아주 간단했던 게 뭐였냐면은 오히려 이제 물론 이제 저도 변호사라는 그 직업을 존경을 합니다. 존경을 하는데 그러니까 많은 법들을 다루다 보면요, 그 어떤 특정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부동산 경매 정확하게 민사집행법인데 이 민사집행법에 있는 절차와 또는 나아가서 이제 민법이 되겠죠. 민법이고 이 해당 토지 이런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은 사실 조금 약한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 부분을 전문 분야로 쓰시는 분들은 뭐 저보다 더 월등하신 분들도 많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민사, 가사, 뭐 형사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의 법을 다루기 때문에 변호사분들도 직접 이 전문 분야가 아니고서는 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처음에 왔던 그 답변서예요. 이게 본인들이 여기 보면은 본인들이 실수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토지를 모텔 숙박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모텔 부지는 애초에 피고가 모두 매매로 소유권 이전을 받았다고 했었어요. 15년도에. 그러니까 즉 앞에 있는 제가 낙찰을 받았던 그 토지도 이전 받았다. 그런데 뭐 이 사건 뭐 등기소 착오 발견으로 다른 사람 넘겨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현황은 지목이 아닌 실제 현황은 도로 일부에 돼갖고 별다른 이유 없이 사용되어 왔다. 그리고 처음 숙박시설에 관해서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 이 부지도 이 토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줄 알았다. 그 얘기를 지금 이제 서술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아가서 배타적 사용 수용권이 없는 토지를 경매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즉 현황상 도로니까는 임료 청구를 할 권리가 없다. 그리고 도로기 때문에 그 임료를 그 도로로 계산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답변했는데 여기서 본인 스스로가 저한테 패를 읽힌 거죠. 왜요? 역으로 했거든요. 제가 답변 사유를 제출했던 내용인데, 자, 도로인 경우에 있어서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지목인 도로인 경우에서는 다른 사람들 공중을 위한 용도로 성립되는 법리인데, 얘네들에 있어서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누락됨을 자각했다. 답변서에 그래 적어놨잖아요. 상대방이 준비서면에. 그러니까는 자,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누락된 거는 자, 미처 매수를 못 했다면 어떻게 해요? 원칙적으로 민법 186조 물건에 관한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된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본인 소유권이 아닌데 가져왔다는 거는 예전에 샀었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당신들의 규칙 사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토지는 엄연하게 우리 소유라는 거를 다시금 제가 꼬집은 거죠, 그게. 그리고 그러니까 즉 도로인 경우는 주위 토지 통행권을 아마 근거로 이제 그쪽에서 제시를 했는데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예요, 통행. 걸어가는 건 괜찮아요, 걸어가는 건. 하지만 걸어가는 게 아니고 모텔 사용을 위한 차량 진출인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내용 자체가 걔를 전혀 달리하고 있죠. 사람이 지나다니는 건 괜찮아요. 그 불특정 다수인한테 상대로 어떻게 부당이득을 제가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목 자체가 도로가 아니고 대지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본인이 위해서 쓰고 있는 그 토지는 어떻게 해요? 그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내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소유권 행사 방해가 있는데 제가 여기도 정확하게 꼭 집었죠. 지목인 도로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안 된대.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제가 답변을 같이 해서 관할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거를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지목이 실제로 대지인 경우는요, 간이 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보면은 물론 뭐 제 주장이기도 한데, 자, 귀금속, 액세서리, 각종 의류 간이 판매 및 무인 판매 시설을 할 거다. 왜? 그쪽 도로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마 그 도심 번화가 쪽에 가보시면은 어떻게 자판 같은 거, 매대 같은 거를 깔아놓고 판매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도 예상할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면은 수익을 내요. 수익을 충분히. 거기다 임대를 낼 수도 있습니다. 임대를 낼 수도 있고, 반대로 그렇게 해버린다면은 모텔을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차장 진출인으로 쓰기를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우리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려면은 그 도로를 써야 되니까 도로가 아닌 그 토지를 써야 되니까 임료를 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다른 데로 어떻게 진출인로를 내면 되거든요. 근데 그 모텔 같은 경우는 진출인로를 거기 말고는 낼 수 있는 자리가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실제 뭐 아무리 이제 경매를 하고 뭐 우리가 악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소유권을 물리적으로 행사하고 이런 조치를 안 했고 지금까지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는 재판부에서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토지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이득금을 줘야 된다 라고 판결을 냈어요. 그게 얼마요? 매월 25만 9,870원. 지금도 받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됩니까? 자, 다시 돌아와서 2,900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을 때 매월 확정적으로 월 26만 원에 가까운 평생 연금을 받는다면, 경매로 투자해서 결국 연금이 돼버렸겠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수익 투자를 하냐 이건데, 요렇게 판결을 받고 나니까는 상대방 측이 어떻게 했냐면 2,900만 원에 산 땅을 7천만 원에 파라고 하던데 안 팔았어요. 팔 이유가 없잖아요. 굳이. 토지가 사라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땅이 사라지진 않아요. 그리고 매월 26만 원. 그리고 나아가서 토지라는 거는 지가 상승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지가 상승이 이루어지니까는 어떻게 돼요? 향후 나중에는 지가 상승분에 비례해서 금액도 올려받을 수 있겠죠. 올려. 그리고 지금 같은 시기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의도 필요 없고, 맞죠? 대출도 어차피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사건 내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